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모의고사 2회차 직접금융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 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대요. 배정 비율 산식이 뭐냐? 자, 일단은 그 유상증자를 실시한데 주주 배정이에요. 주주 배정. 주주 배정은 원칙이 뭐죠?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20만 주를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사주에 대해서 25%를 먼저 배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발행 주식수가 몇 주예요? 300만 주에서 몇 주를 빼는 거예요? 20만 주를 뺀 거죠. 그죠? 20만 주를 뺍니다. 그러면 280만 주죠. 그렇죠? 그래서 280만 주인데 거기다가 몇 주를 발행해요? 몇 주? 200만 주를 발행하죠. 200만 주죠. 200만 주를 발행하는데 사실상 25%를 갖다가 우리 사주에게 줬어요. 그럼 진짜 배정하는 건 몇 프로예요? 75%죠. 이것만 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는 몇 주? 280만 주 분의 이 비율만큼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정 비율 산식이죠. 거기다가 내가 10% 갖고 있으면 10%. 그죠? 아니면 20%.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정된 주식 수가.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면, 자, 유상증자 때 발행 물량 배정 및 인수 방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유상증자 때 발행 물량 배정 및 인수 방법에 따른 내용. 자, 1번, 주주 배정 방식의 증자인 경우,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발행해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원래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에서는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1번이 틀렸네요. 자, 일반 공모 증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의 배정 후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 그 다음에 주주 우선 청약 후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 수요 예측 후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반 공모라는 거는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하는 방식이죠. 그럼 첫 번째는 일반 공모 방식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하는 게 있겠죠. 두 번째는 주주한테 주고 그리고 이렇게 공모하는 게 있겠고, 세 번째는 우리 사주에게 주고 그 다음에 공모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그룹에게 우선 청약하고 또 공모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은 원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제3자 배정 방식,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에게 배정하는 건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자, 주주 배정 방식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야 되고요. 수권 주식이 있어야 된다. 자, 일반 공모 증자는 발행사의 정관에 통상적으로 발행 규모나 발행 가능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유상증자했을 때의 혜택. 자, 유상증자 혜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회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몇 분에 매치해야 되죠? 4분의 1이어야 됩니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IFRS라든가, 미국 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감사 보고서도 인정하죠.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은 최근 3개년도에 감사하기엔 적정이 아니라, 최근 연도가 적정이죠. 그 2개 년도가 한정 또는 한정 또는 적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산 총액 2조 원이다. 그러면은 사회이사 3명 이상 둬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합병이나 분할 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합병 기간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맞고 나머지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기업의 관점, 대주주 및 경영진의 관점, 그 다음에 투자자의 이해관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게 뭐냐. 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철학은 IPO와 관계없이 창업 초기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 불확실한 그런 경영 환경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특정인의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와 경영진과 관련된 특별한 거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데 일단은 IPO를 하면 IPO가 사실 주주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대주주인데 이걸 분산이 목적이에요. 분산이. 분산 목적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경영자가 이 엄청난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경영 철학을 유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영 철학을 따지면 안 되죠. 그죠? 바꿔야 된다 이거죠. 틀렸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화가 어떤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래서 신주를 발행할지 구주를 매각할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신주를 모집해서 내가 좀 살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 건지, 그게 바로 구주 매출이죠. 신주 모집은 이제 새로운 주식을 사는 거고, 구주 매출은 내가 있는 걸 파는 거죠. 그렇죠? 자, 기업은 IPO 이후 중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증권시장에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 하는 거죠. IPO 하는 거는 뭐예요? 분산 목적과 자금 조달 목적이에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상장을 시켜야 운영이 잘 되니까. 초기 단계의 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IPO를 통해 투자자금 및 수익을 회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높은 IPO 공모 가격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겠죠. 높은 주가를 받아야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대주주도 자기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수익성을 회수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자, 반면에 IPO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특정 회사의 공모 가격이 상장 시점의 금융 환경이나 동종 산업과의 상장 대비, 그러니까 상대 비교 수준,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비추어 관심이 높다. 맞죠? 자, 무조건 높은 가격에 많은 금액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ROE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높으면 그 ROE라든가 적정 부채 구조 이런 걸 맞추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조부장이 생각한 회사가 처한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 지배권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뭘 선택하는 거죠? 조달된 자금의 투자 후 계획대로 하면 2년 후 투자금이 회수될 것이며, 보수적으로라도 5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없어야 돼요.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고, 배당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식과 같은 방법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어떤 문제가 있죠? 경영권이 희석되는 문제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배당과 같은 방식,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방식은 안 되고 두 번째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첫 번째, 회사의 대외 신인도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거리가 먼 조달 방법이에요. 신인도를 제거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다. 자, 첫 번째, 우선주를 발행하면 뭐가 되죠? 배당을 해야 돼요. 그죠? 우선주 발행하면 배당은 해줘야 돼요. 자, 의결권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1번은 일단 안 되고요. 자, 5년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럼 되겠죠? 5년의 회사채. 이거 괜찮겠죠? 그죠? 최장 5년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써야 되니까. 자, 2년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2년 후에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 3년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그죠? 그러니까 2년짜리 발행해서 상환하고 만약에 되면 안 되면 3년짜리를 또 발행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2년 뒤에 3년짜리가 발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금리는 좀 싸겠죠. 조달 비용은 낮다. 왜냐하면 2년과 3년이니까 5년짜리보다는 금리가 더 낮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의 유동화도 괜찮겠죠. 유동화 방식을 쓰면 일단 자기 회사의 부채가 아니고 자산의 유동화니까 부채 비율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자산의 어떤 건전성, 자산의 시종분급에 따라서 이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낮을 수도 있죠. 자, 2년 후부터 매년 A기업의 콜옵션부 행사할 수 있는 5년 콜옵션부 사채를 발행한다. 그죠? 그러니까 2년부터 내가 콜옵션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상환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만 틀렸네요. 자, 1번만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환사채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환사채는 일단 그런 거죠. 투자자를 모집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죠. 왜냐?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자본화가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율은 채권 가치에다가 향후 주식이 상승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옵션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발행자 입장이 금리가 더 낮겠죠. 왜냐? 이게 더 유리하니까, 투자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건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이거죠.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자,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으로 변경되므로 재무 구조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준비금으로 적립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되면 부채가 자본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의 어떤 그런 재무 구조가 개선되겠죠. 자, 사채와 주식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성이 높아 사채와 주식의 양면에 걸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배당률이나 전환사채 발행 이자율 수준에 따라서 발행회사에서는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효과가 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것도 좋겠죠. 자, 전환책 청구에 의한 신주 발행 시 주식이 보통 주식일 경우 대주주도 같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 지분율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보통 주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분율이 희석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환이 되면 지분율이 희석되죠. 지분율이 희석되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회사를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은 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면 안 되죠. 그쵸? 자, 다음 문제. 자, 액면가액은 1,000원이고요. 전환가격은 1,000원이고 전환비율이 50%예요. 아까 50%를 전환했습니다. 5주를 받겠네요. 그 다음에 표면율 6%. 자, 1번부터 보죠. 전환가격은 전환 발행회사가 자유로 정할 수 있고 아닙니다. 전환가격은 일반적으로 주가의 30% 이내, 그러니까 70%까지 정해야 돼요. 30%까지 깎은 70%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전환가액을 조정하게 되죠. 그렇죠? 자, 전환권 행사 시 5주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채권은 존속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맞죠. 왜냐하면 10,000원 중에 50%를 전환했어요. 그러면 5,000원이죠. 그럼 1,000원당 한 주를 받으니까 5주를 받고 5,000원 남아있죠. 자, 표면이율은 일반 보증사채 이율보다 낮겠죠. 그죠? 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 상환 비율이 얼마냐? 120%니까 20% 더 주겠죠. 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경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주가가 올라가야 전환권이 행사되니까. 그죠?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는 사채 계정의 감소 및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의 계정의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 및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여기 2주 내에 전환이 되면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변환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점 소지지에 2주간 내에 변경 등기해야 됩니다. 자, 전환 청구 시 전환 비율은 각 사채 권면액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 합산 금액을 전환 거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그래서 전환 비율이라는 거는 그 전환 청구 시 합산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자, 주식의 전환은 채권 소지자가 전환 청구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는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한 때 주식으로 전환돼요. 청구한 때 주식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자본금을 입금할 때죠. 돈을 입금할 때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입금이 된 이후부터는 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주로서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청구하면 주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로서의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 청구서 2통을 갖다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대행해 주는 게 발행회사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환 채권을 발행했던 회사 또는 명의개서, 채권도 명의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명의개설을 해주는 대행기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여기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오토할부, 오토론, 오토리스. 뭐 할부 돈 빌려주는 거, 노론은 대출해주는 거, 오토리스든 일종의 리스해주는 거죠. 1번 오토론은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오토론은 돈 빌려준 거예요. 소비자하고 금융사 간의 대출이죠. 오토할부는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사용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권은 사용자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리스는 리스라는 거죠. 자동차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회사에 있다. 자,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금액을 대출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는 대출해 주는 거고요.
소비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뭐예요? 원리금을 상환하죠. 그러니까 대출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옵션부 사채를 보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채권의 발행 시기를 연기하여 조달하고자 하나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높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현재의 금리로 콜옵션부 사채를 발행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상환한다. 맞죠? 왜냐하면 자, 기업은 자,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면 안 되죠.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고 상승했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콜옵션부 사채를 발행을 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회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되잖아요. 맞는 얘기고. 자, 콜옵션부 가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통 채권의 가치보다 콜옵션의 가치만큼 낮은 수준에서 형성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자, 금리를 높게 받죠. 자, 콜옵션부 사채는 금리를 높게 줘야 되죠. 금리를 높게 줍니다. 일반 사채보다. 그 얘기는 뭐냐? 채권 가격을 싸게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채권 가격을 낮게 팔면 되겠죠. 금리를 많이 주는 대신에 채권 가격을 낮게 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요게. 자,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가 뭘 받으면 되죠? 투자자는 풋옵션부 채권을 사면 되죠. 그죠? 그럼 상승기에 내 채권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옵션부 사채는 보통 사채에 비해 장기채로 발행되므로 옵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자, 옵션부 사채는, 풋옵션부 사채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통 채권의 가치보다 풋옵션 가치만큼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금리를 낮게 발행해요. 왜냐면 투자자에게 유리하니까 금리를 낮게 발행하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채권을 비싸게 사야 돼요. 채권을 비싸게 산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기업 공개를 하는데 질적 심사에 대한 게 있고 형식적 심사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심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업의 안정성. 영업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건 질적 수준이죠. 자, 재무 구조가 있는데, 뭐, 차입금, 만기 구조, 회사 유동성을 고려한 디폴 리스크 자체가, 뭐 유동성 위험을 검토한다. 이것도 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 적정성이 있는데, 사업연도 중에 최근은 적정, 2개년도는 적정 한정, 맞죠? 이거는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형식적 요건이에요. 자, 최고 경영자의 불법행위, 경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다 질적인 내용들이죠. 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사주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사주조합을 만들면, 여기에는 보통 이제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면, 보통 이제 상장 직전에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돼요. 장외 시장에서. 근데 장외 시장은 어떤 기업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가 돼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주가 10,000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장외 시장에서는 한 7,000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이게 거래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구매를 하는데, 자, 구매 가격이 10,000원이다 라고 해서 7,000원에 이렇게 공모가가 산정됐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30%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70% 정도 되니까 4,900원 정도에 삽니다. 우리 사주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최초부터 유수한 인재들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회사에 주식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인센티브 제도 같이 줘요.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 이제 10,000원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날의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 첫날에 23,000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최대로.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에 30% 오르니까 23,000원 오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5,000원 주고 샀다. 회사에서 5,000원 주고 팔았다. 그럼 얼마가 뛰죠? 4배가 뛴 거예요, 4배.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겠죠? 근데 이게 바로 팔 수는 없어요. 우리 사주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못 팔아요. 1년 있다 팔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박이 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직원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아니고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을 하면, 이 금액만큼은,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회사가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인정됩니다. 자, 회사가 조합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조합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있으면 뭐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건 다 손비로 인정됩니다. 자, 회사는 모집 매출하는 주식을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우리 사주를 보유한 근로자가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다. 라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